크라운 JC는 그동안 줄곧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네, 크라운 JC 기자회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크라운 JC가 기자회견에서 이 대마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한 공식 사죄의 마음도 밝혔다면서요. 네, 기자회견은 4시에 시작을 해서 4시 40분경에 끝이 났습니다. 흰 셔츠에 갈색 톤의 니트를 입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크라운 JC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마초 사건 등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아티스트로서 노래로 담아 표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먼저 입장을 알리게 됐다.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대마초 파문 이후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한 셈인데요. 네. 크라운 JC가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 서 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크라운 JC는 이번 일에 대한 심경도 전했습니다. 크게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출금 관련 내용, 폭행 강요 관련 내용, 대마초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대출금 관련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예기획사를 세우기 위해 전 매니저와 크라운 JC가 공동 명의로 2억여 원을 빌린 상태였고 이를 갚는 문제로 만났다가 폭행 시비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크라운 JC는 대출이 사실 매니저 개인의 용도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05년 매니저와 가수로 만났다가 2006년부터 친한 형동생 사이로 바뀐 두 사람은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이였는데요. 전 매니저 서모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크라운 JC가 보증만 서주면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그것으로 학원 등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크라운 JC와 동업을 하거나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 대출금은 크라운 JC가 사용한 적도 절대로 없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서모 씨가 대출 이후 잠적을 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데다가 변제도 하지 않아서 크라운 JC의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기간도 연장했다고 합니다. 네, 서모 씨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폭행은 어떤 정황에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한데 크라운 JC도 역시 또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동안은 매니저 서모 씨의 주장만 알려줬었죠. 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니저 주장에 따르면은 전 매니저죠. 지난해 8월 강남의 커피숍에서 크라운 JC와 크라운 JC 친구 3명이 자신을 폭행하면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감당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를 당했고 폭행까지 당해서 전치 4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크라운 JC는 폭행 자체가 없었다며 그 증거 녹취 자료를 취재진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매니저 서모 씨가 현재 크라운 JC 소속사, 지금의 크라운 JC 소속사 대표와 통화하는 내용 중에 맞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유트 양도 각서의 경우도 매니저 서모 씨는 강제로 작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크라운 JC는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는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이후 3차례만 만났었는데 세 번째 만났던 그날 지난해 8월 서 씨가 자발적으로 요트가 있다. 이것으로 그것을 변제해 주겠노라고 해서 그때야 비로소 요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었고 네. 그날 바로 서 씨와 크라운 JC의 일행은 크라운 JC 어머니를 찾아가서 집을 담보로 해서 변제 기일 연장한 것을 요트로 대신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 알게 된 사실은 요트 서류 자체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요트 수입 면장 사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대마초 관련 내용도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전 매니저 서모 씨의 잠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어려움에 처해 있던 크라운 JC는 지난해 8월 3번째 만남에서 서 씨가 요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에 제가 드렸죠. 그래서 서 씨는 양도 약속을 위해 크라운 JC 어머니를 만나러 집으로 갔었고요. 그 전 매니저 서모 씨가 크라운 JC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동안 현 매니저가 서 씨의 차 안에서 상당량의 대마초를 발견했고 네. 그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관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요트 양도에 대해서 이제 변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서 씨가 이날 이후 연락이 되지도 않고 약속 이행을 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크라운 JC 현재 매니저는 크라운 JC와 상의도 없이 마약 수사대에 이 영상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 씨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던 서 씨는 크라운제이를 강남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했고, 이와 더불어서 크라운제이가 대마초를 흡연했던 사실까지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폭행을 주장하던 서모 씨가 맞은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녹취록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크라운제이 씨 측은 향후에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나요? 네, 맞았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서 씨 이야기가 계속 바뀐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크라운제이 측은 밝혔습니다. 네. 커피숍에서 맞았다고 최초 인터뷰에서 밝혔다가 이후 차에서 맞았다라고 장소에 대해서도 주장 번복한 데다가 처음에는 크라운제이 친구가 때리고 크라운제이가 말렸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가 언론과 최초 인터뷰에서 크라운제이가 자신을 때렸다고 말을 바꾸는 등 신뢰가 없다고 크라운제이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 폭행을 주장한 서 씨는 폭행 당시에 목격자를 확보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크라운제이 씨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경찰을 고소를 할 당시에 목격자를 왜 언급하지 않고 이제 와서 갑자기 목격자를 운운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도 많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크라운제이 변호사는 오늘 날짜로 전 매니저 서모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크라운제이 기자회견장에서 백현주 기자였습니다.